한 주간의 이슈들 네컷 시사만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용우 아백, 인요한 박사, 민영선 포커스 컴퍼니 전 전략연구원장,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회장님, 오늘은 어떤 만화를? 네, 오늘은 정치인들 말은 네. 그대로 믿으면 아주 팔불출이 된다는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 송강호 의원 체포 동의안 때 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모든 여야 의원들이 네. 체포 동의안 이젠 봐주기 없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당이 아니라 야당까지도 많이 봐줬습니다. 네. 완전 반대로 됐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일인데요. 박 대통령과 개헌 얘기가 네. 없었다고 여야가 입을 모았는데 네. 한참 있다가 그 얘기가 진지하게 논의가 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개헌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얘기를 했고, 예. 박 대통령은 그저 경청만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결론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왕 실장께서도 힘을 받아가지고 네. 낙하산 인사 없다 그랬습니다. 과연 낙하산 인사가 없는 건지 예. 요 근래 있는 모든 인사를 몇 개만 더듬어도 네. 아주 낙하산 인사가 많은데 네. 정치인들 얘기는 너무나 앞다르고 뒤다른 네. 그런 행태라는 것을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약간 서운하겠네요. 낙하산 인사 없다고 했는데 이 말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민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너무 정치를 희화한 것 죄송스럽긴 한데 네.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낙하산 인사 없다 한 얘기는 네. 왜냐면 코미디언 연구 없다 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이랬잖아요. 지금 다 김성주 적십자단 총재, 네. 한 의원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는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으로 할 수 없이 했는데 네. 좀 이렇게 인사가 잘못된 부분 사과한다. 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었죠. 네. 아니 사실 그리고 여태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김영삼 정부 낙하산 없는 정부 어디 있습니까? 앵커께서 더 잘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수백 원래 명 중에서 네. 수백 명씩 사실은. 예, 역관제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조금 반론을 하실 것도 같은데요. 박사님. 정치인하고 일기예보가 네. 두 가지를 외국에서는 믿을 수 없답니다. 믿을 수 없다. 네, 네. 특별히 발언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하고 어제 한랭전선인 걸로 돼 있었는데 냉랭한 네.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조 차장. 네, 김무성 대표의 손을 잡고 정말 네. 고맙다. 네. 이렇게 당부했다는 얘기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한랭전선이 있었다. 네. 이 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매우 감동적이었고 네. 그 시정연설 내용대로 적극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뒷받침이 되겠다. 네. 여당이 어떤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이 네. 될 수 있도록 뒷받침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거다. 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잖아요. 네. 공무원연금 개혁을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 이런 뜻을 전한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고맙다고 한 손을 잡고 아주 고맙다고 한 보도가 있는가 하면 네. 아주 또 한랭전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선도 있습니다. 네. 아마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네. 초등학교에 가면은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오면 참 잘했어요 하는 이런 도장이 있습니다. 네. 그 도장을 받고 싶은데 그 도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하면서 약간 울컥했다고 하는데,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국 근도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굉장히 그 애국심 네. 이 단어를 하면서 고개를 네. 숙였고 한동안 네. 말을 잇지도 못했고요. 네. 그리고 본회의장 내 이렇게 그 각 화면으로 네. 기자들이 지켜보는데요. 기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의 눈가가 상당히 붉어져 있고 눈물도 보였다.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뭐 아주 훌륭한, 보기 드물게 잘된 연설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약간 울컥했다고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요.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경제 골든타임에 네. 맞불을 놨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개헌 골든타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문희상 위원장은 그 세월호 참사 얘기를 거론하면서 네. 또 울컥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것도 한번 잠깐 보시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가감히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대 총선 전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은 뭐 개헌 블랙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문희상 비대위원장 개헌도 골든타임이 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저 얘기를 했네요. 개헌이라는 것이 저는 보면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 단임제로 가자는 사람도 많고 네. 중임제 얘기도 나오고 이원 집정부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힘들고 네. 또한 그 정치인들의 그 얘기가 또 계속됩니다만은 네.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은 절대 안 한다. 네. 또 내각제 개헌 한다. 네. 쌀 개방 안 한다. 네. 중간평가 한다. 노태우 YS 그다음에 JP DJ 네.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어록입니다만은 네. 이 얘기가 맞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년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3년 차가 되면은 네. 벌써 레임도 오고 네. 개헌이라는 그런 상황을 시작할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개헌 얘기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무성 대표가 얘기를 했다가 박 대통령이 이놈 하는 통에 쏙 들어갔다가 지금 문희상 대표가 나와가지고 네. 약간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네. 형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이라는 건 진짜 어렵죠. 이게 또 임기하고도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민원장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대통령 임기를 줄이든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든 뭐 그걸 누군가는 일단 줄여야 이게 맞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경제가 앞으로 1, 2년 이내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좀 가닥이 보이면 네. 오히려 친박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예측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카드를 김무성 대표 좀 성급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야당은 지금 사실 좀 그 어정쩡한 게요. 네. 우리 국민 여론이 개헌 대 민생의 프레임으로 딱 갖다 붙이면요. 네. 무조건 민생입니다. 네. 규범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경제 민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 오스트리아식에서 분권형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19대 국회 저렇게 일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1당, 2당이 도로 나눠먹기를 해? 네. 하면은 사실은 개헌은 굉장히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재밌는 표현 썼습니다. 청청여여, 야야 언언. 혹시 보셨어요? 네네. 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네. 해라.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네. 그 말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찾아가고 네. 또 문 대표가 대통령 보고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예. 김무성 대표를. 대통령이 파한돼서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다. 이런 거 아주 재밌고 건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월호 이후로 이제 세월호도 천천히 인양 얘기가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문제도 이제 넘어가고 네. 대통령께서 국회를 2번씩이나 직접 가고 또 여당도 발전적인 그 표현을 했고 야당도 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들 우리는 항상 보면은 나쁜 얘기를 부각시키는데 네.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또 소통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로 또 오라고 그랬다면서요. 다시 네. 와라.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풀려나가는 거의 네.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게 아주 훌륭한 말이죠.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되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답고 언론도 얘기했어요. 언론도 언론다워야 한다. 저는 문희상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 그 말에 100% 공감하는데요. 특히 야당이 야당다워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 관해서도 그냥 반대다.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개혁안의 내용은 뭐다. 네. 이러면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미국이요. 예. 1달러를 쓰면은 40센트가 이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네. 재정 적자가요. 네. 심각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후대한테 죄를 짓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 얘기고 네. 좀 김무성 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옳으신 말씀이에요. 미국은 지금 재정을 어떻게 네. 그러니까 손자, 손녀까지 이 빚이 갈 것이다. 아. 이렇게 비관을 하고 있어요. 네. 경제 얘기는 저희가 준비된 또 그림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말씀 예. 나눠보시고. 자, 두 번째만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2001년 그 DJ의 그 후반기 네. 그 시절인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사사건건 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을 이렇게 예. 그리셨군요. 예, 네. 부시 대통령이 그다음에 대북 관계. 네. 우리 DJ는 포용 정책이라고 그러고 네. 우리 부시나 이런 다른 쪽에서 보기에는 퍼주기라고 그러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면 그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NMD 문제 네. 북한 그 방어 문제도 예. 미사일 방어. 예, 예, 네. 네.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가서 네. 밤낮 시각차만 시각차를 확인했나 그랬더니 예. 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DJ는 네. 밤낮 그게 아니고로 네. 그 미국 방문하고 와서 네. 그 부시 대통령과 한미 간의 그 이견만 많이 그 네. 노출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DJ가 저 그림에 나오니까, 자, 조 차장. 네. 이호 여사가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가서 만났는데, 네. 아, 북한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기회를 보겠다. 예.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떨까요? 92세인 이호 여사가, 뭐랄까, 대북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는 이제 이효 여사는요, 남북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 네. 진전돼야 된다. 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줄곧 네. 좀 북한에 가고 싶다. 네. 이런 뜻을 표시를 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이효 여사가 그 사랑의 친구들이라는 대북 지원단체에 네. 고문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그 북한 영유아들을 위한 그 털모자, 네. 목도리를 떠왔고요. 네. 지금 10,000개를 준비를 해놨는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네. 폭침 때문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이거를 좀 전달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있지만 네. 이것과 별개로 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아. 네, 이런 뜻을 3년 계속 전에 표현합니다. 이호 여사를 단독 인터뷰를 조 차장이 직접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네, 제가 2011년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주년에 맞춰서 인터뷰를 네. 했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가 거의 나왔습니다. 네. 네, 그때도요. 이게 당시의 일면인데 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에 가보고 싶다. 음. 네, 그랬고요. 네. 또 한계면 상보를 다뤘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영유아를 위해서 털모자 뜨개질 네. 1만 개 꼭 전달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친박계의 많은 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역대 최연소 주한 미 대사가 잠시 후 5시경에 한국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또 비행기편 때문에 뭐 하루 뭐 일정이 늦춰졌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 혹시 임 박사님 잘 만나신 적은 없죠? 요번 대사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누구죠? 지금 저기 네. 성김 대사. 네. 예. 그다음에 뭐 힐도 많이 만나봤고요. 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는 레니 대사입니다. 네. 90년도 초에 사실 남북
그 곤란할 때 네. 레니 대사가 움직여서 카터가 북한을 갔습니다. 아, 당시에. 당시에. 네. 그래서 레니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막은 사람입니다. 아, 레이니 대사가 당시에 그 네. 카터를 북한에 보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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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아이디어가 레니한테서 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레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 사실은 주한미 대사가 우리 한국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주한미 대사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지금 레이니 대사도 있고 저는 8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릴리 대사가 아주 기억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당시엔 릴리 미 대사의 역할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저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던 분이고 뭐 스티븐스 대사는 뭐 아시다시피 순두부를 좋아하시는 네. 아주 친한파이시고 크리스토퍼 힐조차는 잘 알죠? 네, 육자회담의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참 베이징에서 많이 봤고요. 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동교동계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 고부라면 네. 단연 글라이스턴 대사입니다. 아, 예. 왜냐면은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목격을 하고 네. 이거를 미국 등의 서방 세계에 알린 사람이다. 네.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도 그렇군요. 저희들 대학 적에 네. 그 글라이스틴 대사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 제일 싫어했죠. 예, 우리가 왜냐하면 12.12 전두환 쿠데타를 네, 인정. 용인해주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민주화를 더디게 했다고 그래서 네.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거 싫어했죠. 원망하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 여기에는 없는데 위컴 대사라고 있어요. 네. 있었죠. 위컴 대사도 한국민을 그 큰 들쥐가 하나 있으면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 그렇죠. 예. 비판한 사건이 있어서 저는 네. 싫어하는데 싫어해서 그런지 사진이 저도 없네. 빼놨습니다. 자, 임 박사님, 지금 김정은, 오늘 김정은이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투기에 올라가 앉은 사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불편한데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지 뭐 올라간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일단 지난번에 위밴드 가능성이랄까 이 말씀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위밴드 수술 안 한 것 같죠? 위밴드 수술이 이제는 뭐 전에는 뭐 좀 뭐랄까요 묶는 방법이 원시적이었는데 네. 이제는 기계로 찝어서 나중에 그걸 또 풉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죽는 사람도 있고 네. 합병증 생긴 사람도 있고 네. 저는 자꾸 방송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건강을 거론하는데 네. 별로 그렇게 큰 건강 문제가 없어요. 좀 비만 있는 거 외에는요. 그리고 뭐 발 수술한 거. 발수도 네. 그러고 밴드한 그런 근거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김정은 오늘 참 재밌는 게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65년 만에 첫 국산 전투기 출격 명령을 내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출격 명령을 내렸고 김정은은 또 전투기에 올라탔고 뭔가 남북의 지금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렇게 지금 서로 전투기 전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